네, 안녕하세요. 코딩웍스입니다. 자, 이번 강좌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제대로 제작해서 퍼블리셔 취업하기라는 강좌예요. 이번 강좌는 이전에 제 코딩웍스 강좌처럼 실습을 하거나 예제를 만들고 전체 웹사이트를 만들고 이런 실습 내용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를 제대로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를 제대로 만든다는 거는 곧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서도 잘 적응하고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다라는 의미와 동일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요번 강좌는 이제 실습이라는 부분은 거의 없고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를 제대로 만드는 가이드 영상이에요. 제가 국비 지원 퍼블리싱 과정 3년 넘게 하면서 200명 이상의 학생들을 퍼블리싱을 가르치고 또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제작하는 거를 가이드하고 꼼꼼하게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사람마다 많이 다르죠. 왜냐면 이제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가르치는 사람도 많이 각자의 방식이 있고 또 제작하는 사람들 역시 각자의 방식이 너무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신입 퍼블리셔가 되기 위한 사람들을 200명 이상 가르쳤고,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 제 가이드, 제가 하라는 대로 잘 했던 친구들은 대부분 취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차는 있겠지만 경험자로서, 그리고 여러 케이스를 많이 겪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제대로 제작하는 방법, 그리고 또 실무에서 취업을 했어도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퍼블리싱 실력을 높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토픽별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섹션인 섹션 1번 신입 퍼블리셔 지원자로서 꼭 알고 시작해야 할 필독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하고 첫 번째 이야기할 토픽은 일단 웹디자이너, 웹퍼블리셔 전망하고 연봉, 그리고 명심할 것들에 대해서예요. 자, 우리가 직업을 구한다는 게 물론 이제 자아실현 이런 부분들, 그리고 회사 내에서의 어떤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죠. 그런데 다 돈 벌자고 하는 거고요. 그 돈이라는 거, 연봉이라는 건 결국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너무 돈을 따진다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쩌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중요한 부분은 연봉도 연봉이지만 웹퍼블리셔, 웹디자이너, 저희는 중점적으로 웹퍼블리셔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니까 웹퍼블리셔 전망이 어떤지, 예를 들어 신입 연봉은 괜찮은지, 그리고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에 대해서 뭐가 달라지는 직종인지, 대부분 사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년차, 2년차, 3년차 이제 경험이 쌓인다고 해서 급여가 올라가는 부분이 되게 미진하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그렇지 않아요. 어, 웹사이트를 통해서 현재 평균적으로 웹퍼블리셔, 웹디자이너가 얼마를 받는지에 대해서 같이 체크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명심할 것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가 꼰대같이, 틀딱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바꾼다는 건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IT 분야의 직업을 갖는 건 더욱 그렇고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예를 들어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ITQ 같은 엑셀 이런 것들은 사실 그것만 배워놓으면 다른 것들을 배워야 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웹퍼블리셔는 HTML, CSS 배운다고 끝나나요? 아니죠. jQuery만으로 부족하죠.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새롭게 웹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알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사설은 끝내고, 자, 그러면 이제 소제목으로 가서 웹디자이너, 웹퍼블리셔 전망과 연봉, 그리고 명심할 것들에서 첫 번째 토픽으로, 자, 웹디자이너, 웹퍼블리셔, 프론트엔드 개발자, 우리가 백엔드 개발자까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이 세 직종의 신입 연봉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원티드라는 요런 사이트가 있어요. wanted.co.kr 셀러리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신입 웹디자이너, 웹퍼블리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얼마를 받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눌렀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디자인을 선택하시고 웹 디자이너를 선택하시고 신입. 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2000 자, 보시면 2,543만 원이라는 이 평균 급여가 이제 보이잖아요. 자, 물론 이제 회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는 2,400을 줄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2,600, 700을 뭐 출발할 수도 있는 거죠. 전체적인 평균이니까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디자인, 웹 디자인을 알아봤으니까 우리가 개발 직군이잖아요. 퍼블리싱은 이제 개발 직군이란 말이에요. 개발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웹 퍼블리셔가 있어요. 웹 퍼블리셔가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웹 퍼블리셔. 자, 웹 퍼블리셔 신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웹 디자이너 신입 연봉 평균이 2,540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약 200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단 말이에요. 왜 웹 디자이너, 웹 퍼블리셔가 신입으로 스타트하는데 200만 원 가까이, 한 180만 원, 19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만큼 난이도가 있다는 거예요. 취업을 하기 위한 난이도도 있지만 취업을 해서도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난이도가 있어요. 물론 웹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뭐 난이도가 뭐 적은 작업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직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 한번 볼게요. 자, 프론트엔드 개발 부분 보도록 하면, 자, 프론트엔드 개발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자, 그러면 프론트엔드 개발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3,021만 원. 그러니까 아까 웹 디자이너 신입 연봉이 2,540 평균이죠.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그리고 퍼블리셔가 2,800 정도 됐죠? 2,800 정도 됐죠? 그리고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3,000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 웹 디자이너, 웹 퍼블리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200 정도 단위로 올라가잖아요. 자, 그러면 스타트를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프론트엔드 개발이나 웹 디자이너가 메인이 아니라 퍼블리셔니까, 자, 그러면 다시 웹 디자이너로 간 다음에, 그럼 웹 디자이너가 1년차, 2년차, 3년차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진지 한번 볼게요. 1년차 때 2,543이었잖아요. 2년차 때 2,600, 1년차 때 2년 경력 있으면 2,800 정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발에서 퍼블리셔 부분 볼게요. 자, 여러분들 뭐 요 사이트 들어오면 언제든지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까. 자, 웹 퍼블리셔 어디 있죠? 잘 안 보이네요. 웹 퍼블리셔가 여기 있지 않았나요? 웹 퍼블리셔 여기 있네요. 자, 웹 퍼블리셔가 2,800이 아니었군요. 2,719만 원이었잖아요. 그럼 1년차 되면은 2,800 가까이 되죠. 그러면 2년차 됐을 때 3,000, 3년차 됐을 때 3,300, 4년차 됐을 때 3,600, 5년차 됐을 때 3,980, 거의 4,000 정도 되잖아요. 자,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시간을 내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어떤 거냐면요. 전문가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문가의 영역 중에서도 IT 개발 직군의 전문가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쵸? IT 직군의 개발의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작해서 열심히 실무에서 경력을 쌓아 나가시는 만큼 급여에 대한 보상은 따라온단 말이에요. 자, 어떤 직군이, 예를 들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무직 뭐 이런 직군들이 아니 1년 됐다고 해서 100만 원씩, 뭐 2년 됐다고 해서 200만 원 올려주고 3년차 4년차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은 따르는 직군이에요. 물론 시작해서 좋은 괜찮은 회사를 들어가서 괜찮게 스타트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 이건 여담인데 제가 얼마 전에 끝낸 과정에서 취업한 친구들 까똑 와서 제가 연봉 뭐 프라이버시긴 한데 요번에 영상 제작도 해야 돼서 얼마 받기로 했냐 물어보니까 2,600에서 3,000 사이더라고요. 자, 근데 그게 2,600 받는 친구는 3,000 받고 싶지 않았겠나요? 다 받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들 2,700이라는 가이드 안에서 채용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신입이지만 3,000 또는 2,800, 2,900 줘도 뭐 그럴만 하겠다, 괜찮겠다, 잡자 라고 할 경우에는 2,800, 2,900, 3,000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신입인데 뭐 나쁘지는 않은데 뭐 그렇게 어떤 급여에 대한 메리트로 꼭 잡아야 되겠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500, 600으로 그냥 출발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면접 보실 때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이제 뭐 2개월 또는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이고 그 다음에 급여는 뭐 70% 80% 나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원티드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거예요. 네, 두 번째 토픽. 개인 홈페이지 하나 있다고 취직된다는 녹록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4, 5년 전에는 웹 퍼블리싱, 뭐 아무래도 코딩하는 게 뭐 쉽지 않잖아요.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거보다 접근하기도. 4, 5년 전에는 HTML, CSS 어느 정도 하면은 취직하는데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퍼블리셔 지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일단 예를 들어서 뭐 강남 종로에도 엄청 많지만 신촌에 웹 국비 지원하는 학원이 프랜차이즈가 4개가 있어요. 하나의 프랜차이즈가 보통 한 반이 한 최소 3개는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한 반에 20명은 최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5개월 과정이니까 2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학원에서 60명씩 120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4, 학원이 4개잖아요. 그러면 한 600명 정도 나오잖아요. 1년에. 그러면 신촌만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종로, 강남, 구로, 노원, 국비지원 퍼블리싱 과정 없는 학원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 전국적으로. 그래서 몇 명이 수료하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홈페이지 하나 만들었다고 취직되는 때는 옛날이고, 지금은 개인 홈페이지 플러스 그 안에 여러분들의 퍼블리싱 작업물, 그래픽 작업물, 특히 퍼블리싱 작업물들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경쟁력을 가져야만 이제 취업하는데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개인 홈페이지 하나 뭐 나이스하게 만들었다고 취직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절대로 가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토픽은 1년에 웹 퍼블리셔 신입이 학원에서 얼마나 많이 배출되고 퍼블리셔로 지원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방금 전에 얘기한 거네요. 자, 어쨌거나 엄청 많이 수료하잖아요. 그런데 뭐 한 반에 20명이라고 해서 20명이 다 그러냐? 그렇지 않죠. 제 경험상 20명이면 그 중에 한 두세 명, 서너 명 정도는 과정 끝나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기 취업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 포트폴리오를 개인 홈페이지 전에 담을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료하고 나서 한 2주 안에 취업하고, 그 다음에 한 달 안에는 한 3분의 2 정도는 취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인데 뭐 기량이 부족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시키는 대로 안 해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경험자가 뭐 선생님이 이렇게 애정을 갖고 해서 이렇게 준비하자라고
하는데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사람들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신입 퍼블리셔지만 좀 더 당당하고 더 나은 연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개인 홈페이지 나이스하게 멋지게 아닙니다. 신입 퍼블리셔지만 좀 더 당당하고 더 나은 연봉을 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이 개인 홈페이지에 담는 포트폴리오. 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념은 이제 다음 토픽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드 코딩으로 개인 홈페이지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퍼블리싱 작업물을 만들어 놨느냐, 그걸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면접 볼 때 당당해지시는 거예요. 회사 엄청 많거든요. 내가 실력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퍼블리싱을 하드코딩으로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들 곧 다 실력이라는 얘기거든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이 회사에서 날 안 뽑아주면 어떻게 하지, 안절부절 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신입이지만 어떤 사람은 3,000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2,500 출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어떤 차이냐면 신입 중에서도 이 사람이 얼마나 퍼블리싱 작업물을 많이 포트폴리오 결과물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채용하는 쪽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퍼블리싱 강사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3년 넘게 하면서 200명 이상의 학생들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제작을 지도한 사람의 몇 가지 조언을 드리면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음 섹션에서 엄청 많이 얘기하겠지만, 자,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만들 때 최소한의 기획 작업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만들지 포토샵에서 와이어프레임 만들어야죠. 그 와이어프레임을 기준으로 UI 디자인 해야죠. 그리고 그 UI 디자인 나온 거에서 기능 정의서 만들어야죠. 그리고 나서 그 기능 정의서 안에 HTML 구조, 클래스 네임 같은 것들 싹 다 정리해야죠. 그리고 슬라이더는 뭐로 만들 거야?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전체적인 위드스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기준점을 다 잡아 놓는 게 기능 정의서고요. 자, 그 다음에 퍼블리싱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퍼블리싱 작업하기 전에 내가 어떤 컨텐츠, 어바웃 미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컨텐츠를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가 다 준비됐으면 이제 퍼블리싱 시작하는 이런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생들은 그냥 앞에 과정 싹 무시하고 퍼블리싱 시작해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거의 99% 하다가 갈아엎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하얀색 화면에서, 브라우저 화면에서 자기가 코딩으로 해서 원하는 나이스한 레이아웃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경력자한테도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들을 잘 지켜나가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시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작업할 때도 이런 프로세스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 명을 지도하고 가르쳤던 사람의 조언을 앞으로 이어지는 섹션에서 잘 따라주시면 실패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충분한 경험이 있는 경험자가 이끄는 방식대로 잘 따라오시면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자, 물론 이 영상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개인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라는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마다 너무너무 많이 달라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는 사람들도 사람마다 너무 많이 다르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학생들한테 나쁘지 않은 평을 받고, 그리고 인프론에서도 제 강의가 괜찮다라고 후기 같은 것들 올려주시는 분들, 고마우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끄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잘 따라오시면 최소한 실패하고 시간 낭비하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일련의 프로세스,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 홈페이지 하나 만들고 그거 계속 이력서 넣어봐야 연락이 안 온단 말이에요. 혹여라도 연락이 오더라도
실무 가서 견뎌내기가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어지는 섹션에서 좀 더 구체적인 웹 퍼블리셔로 갖춰야 될 소양,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 때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는 게 좋다, 뭐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할 거니까, 자, 시작하지 않으신 분은 저와 함께 같이 하시고요. 혼자서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분들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